이번에 마지막 단원은 수학적 귀납법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즉 점화식을 포함한 놈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진짜 귀납법, 이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자, 우선 귀납적 정의란 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 귀납적이란 말 자체가 연역적이란 말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자, 펜이 체킹이 되는구나. 자, 이 상태 괜찮고요. 자, 연역법은 우리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을 시도하는 걸 의미하고요. 귀납법이라는 것은 그렇죠. 구체적인 사실 가지고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꺼내는 거 이렇게 귀납적이라고 하는데요. 수열을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나왔죠. 자, 그럼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값이 뭔지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 또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즉, 처음 항이 나오고 처음 항과 다음 항, 그 다음과 다음 항, 그 다음과 다음 항,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항과 다음 항 사이의 관계를 한다면 이 항들이 전체적으로 정의가 될 것이다.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막 정의한 느낌이죠. 그렇죠? 뭐 어떤 메커니즘, 앞을 알면 뒤를 알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정의한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따 귀납법하고도 똑같아요. 그렇고요.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요걸 우리가 이 두 번째 항, 이웃하는 두 항 또는 이웃하는 세 항 사이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점철되는 식이라고 해서 점화식이라고 부르고요. 옛날엔 점화식 문제가 어렵고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따 해도 우리가 새롭게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점화식을 니네가 처음 배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점화식에서 뭘 배웠냐면 지금 같은 것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이 두 항 사이 관계를 보자마자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2라니까 아 공차가 2구나 이런 식으로 얘는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귀납적 정의 이런 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렇죠. 그리고 등차 중항, 등비 중항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자, 뒤항에서 앞항을 빼면 D다. 일정한 공차 D가 나온다면 얘는 등차 수열을 말하는 거고 공차가 D다 라는 거고, 그렇죠. 가운데 항의 두 배가 나머지 항의 합과 같다. 이거는 등차 중항을 말하는 것이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이끌어낸 거였잖아요. 이게 다 D잖아요. D. 그렇죠?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항들 간의 관계식만 나온다. 그럼 이게 등차 수열만 알아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큰 뜻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맞추면 되고, 그리고 등비 수열도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누면 공비 R이 되는 것들, 이게 등비 수열의 공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운데 항의 제곱이 나머지 항의 곱이다. 이게 등비 중항이었고, 이것도 얘가 R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했었죠. 그래서 어떤 걸 보고도 얘가 등비 수열인 걸 맞추기만 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자, 쉽게 봅시다. 바로바로. 우선 1번, 2번이 등차 수열이 기납적 정의는 등비 수열 기납적 정의인데, 이거는 그냥 얘는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니까 풀라는 거야. 이거 설명한 모욕적이야. 헐? 그러니까 1번 보고 다음 항 빼기 전항이 공차 3이네. D는 3이란 거 아니야. 첫 항은 2고. 그럼 A에는 뭐야? A1 더하기 n-1D 이렇게 해서 3n 빼기 1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어? 공차가 1창에 개수가 된댔잖아. 3n으로 시작한 다음에 1 넣어서 2가 되게 바로 쉐러 박아라 했었죠. 아니면 첫 항이 2인데 15항을 물어보니까 문제는 14번 뒤로 가면 되니까 여기다가 14번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다 해서 바로 구해도 상관없어요. 방법 더럽게 많지요. 그치? 여기다 15를 넣어도 되고요. 그렇죠? 자, 방법은 많습니다. 어떻게든 등차 수열의 성질 이용해서 풀자. 두 번째는 얘는 뭘 의미하죠? 바로 가운데 항의 두 배가 나머지 항의 합, 등차 중항을 의미하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인데 첫 항과 둘째 항의 차이가 4니까 공차가 4라고 나와 있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A15는 A1에다가 14D를 더하니까 57이다 풀던가, 아니면 일반항을 가서 4n에다가
첫 항 넣어서 1 나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면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등차수열 개십이죠, 개십. 자, 두 번째 건 등비수열이에요. 다음 항과 전항을 나눴을 때 공비가 2다. 얘는 첫 항이 3이다. 그러면 어떻게? A에는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에서 일반 항을 찾아도 되고요. 그러면 A25는 3 곱하기 2의 24. 2의 24 계산 못합니다. 여기서 끝내세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등비수열 자체를 이용해서 A25는 첫 항 곱하기 그렇죠? 공비를 24번 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가도 돼요. 그렇죠? 성질만 잘 알고 있다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등비 중항이 나왔죠? 가운데 항의 제곱이 나머지 항의 곱이다. 등비 수열이란 걸 알았다면 자, 1 나눴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R이 마이너스 3이죠? A에는 그럼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다 해서 A의 2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3의 24,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24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완전 쉬운 거예요. 등차랑 등비. 콜? 네. 자, 그나마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귀납적 정의 형태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개차 수열을 이용하는 1번과 2번은 비슷한 형식의 꼴입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차례대로 쭉 대입하는 걸 의미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축차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축차 대입법. 즉, 요 식이 나와 있다면 여기다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F1, 2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F2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얘네를 다 더할 거예요. 얘가 더해져 있으니까 더한다 생각해주고 더하면 좌변의 합과 우변의 합이 똑같으므로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좌변, 우변 나누면 좌변은 A만 남고 우변은 A1 이렇게 남고 1부터 n-까지 쭉 더한 거 이렇게 남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는 뭐냐면 다음항과 전항의 차이가 자, 이게 어떤 수였다면 아까 등차수열이었고요. 수가 아닌 문자가 들어간 함수라면 그치 이렇게 축차 대입법으로 푼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것만 되면 아래 건 쉬우니까 이걸 바로 연습하고 올게요. 자, 다항 빼기 전항이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라면 그쵸? 무조건 그냥 대입해서 풀자라는 거죠. 1을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2 곱하기 1 2를 대입하면 A3는 A2 더하기 2 곱하기 2 쭉쭉쭉 가서 n번째까지 n-1번째까지 하면 n-1 더하기 2 곱하기 n-1 그렇죠. 이 개수들이 서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해주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다 더해서 좌변과 우변의 합이니까 사라지게 하면 좌변은 AN만 남고 우변은 A1 더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2 해서 2 곱하기 n-1까지 합이다. 그럼 얘가 2분의 뭐가 돼요? n-1 곱하기 n이 되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니까 우리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a1이 5고 얘가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때 n은 10을 대입하면 a10은 95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an 플러스 1과 an의 차가 이렇게 그치? 2n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도 다 합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인 곱의 형태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an 플러스 1과 an이 합차가 아니라 곱이죠. 얘가 숫자였다면 등비수열인데 숫자가 아니고 함수라면 하고 함수가 나와 있다면 하고 푸는 거죠. 얘도 어때요? 축차 대입법을 풉니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는 더했잖아요. 이번엔 얘가 얘랑 곱해져 있으니까 곱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곱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엔 아까는 뺀 거고 이번엔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AN만 남고 A1 남고 얘네들의 곱이니까 쭉 곱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아까는 쭉 합해졌고 얘는 곱해졌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시그마를 쓴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등차 수열을 미리 선행한 사람들은 개차 수열을 선행한 사람들은 이게 개차 수열이랑 모형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교육과정 밖이라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1번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합한 거니까 쭉 합하고 2번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곱한 거니까 쭉 곱해서 그렇죠?
쭉 대입해서 곱하고 대입해서 합해서 an을 찾아서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곱한 거. 자, an 플러스 1과 an이 그치 뭔가 함수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얘도 똑같이 축차 대입법 1부터 넣자는 얘기예요. a2는 2분의 1 a1, n이 2 넣으면 a3는 3분의 2 a2. 느낌 안 올까봐 조금 더 적을게요. a4는 4분의 3 a3. 아, 그럼 여기가 n까지 된다면 얘는 4일 때 4, 3일 때 3이니까 n분의 n-1 a에 n-1. 그리고 얘를 다 곱해라. 곱하면 좌변 우변이 나누어진다. 그럼 a에는 a1 곱하기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분의 n-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팅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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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이 얼마야? 2. 그래서 n분의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을 대입하면 20분의 2니까 10분의 1이다. 하하하하. 선우가 알겠어? 응, 그렇지. 얘 얘기해도 된다니까 뭐 부담 가지고 있어. 그냥 말해도 돼. 목소리 내도 되고. 어때? 내가 맘대로 찍는 건데. 쟤네가 볼 거야. 지 옆반 애들 있다가. 자, 이렇게 우선 수학적 기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봤슈. 그쵸? 해보면서 문제까지 지네가 어려울까봐 풀어봤슈. 하하.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특수하게 나와 있는 거는 문제를 해보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해보고 기납법을 해볼게요. 하하, 오, 하하, 오, 하하, 오, 하하, 오. 자, 5번은 우리가 주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생각하면 되는데, 그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입해서 느껴봐. 주기를 찾던지 규칙성을 찾던지. 자, 일반적으로 봐라. 앞항과 뒤항의 곱이 항상 오래.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오면 다음 게임이면 다음 게 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인지 눈에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다면 대입해. 모르겠다면 A1, A2가 오래. 근데 A1이 5야. 그럼 A2는 얼마야? 1이지. 얘네다 2 대입해. A2, A3는 5야. 그럼 A2가 1이래. 그럼 A3는 5지. 그거 봐, 당연한 거 아니야. n이 3면 A3, A4는 5지. 근데 A3가 5야. 그럼 A4는 1이지. 그치? 그럼 어때? 기름 얘기 나오지. 기름. 5, 1, 5, 1. 아, 겁나 썰렁해. 그렇죠? 5, 1, 5, 1.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뭔가 있는 것처럼 써볼까요? 아, A의 2K-1은 5고요. 홀수항들은 5고, A의 짝수항들은 1이네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더 있는 것처럼 써볼까요? 홀수항과 짝수항들을 따졌을 땐 어떻게? 1, 2, 3, 4, 5, 6, 7, 8, 9, 10. 5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쓸 수 있겠죠? 그럼 얘가 5고, 얘가 1이라서, 어때요? 6이 5개 있으니까 30. 아, 물론 이렇게 어렵게 표현 안 해도, 아, 선생님, 5가, 홀수가 5개 들어있고요. 짝수도 5개 들어있죠. 해서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이런 형태들의 이 형태가 직접 나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같이 이런 형태로도 설명해 봤습니다. 자, 어떤 형태들은 니네가 어떤 형태이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같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깜빡이죠? 이거 커서가? 띠용, 띠용, 띠용. 자, 6번입니다. SN과 AN이 같이 나왔을 때, 자,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원하는 바의 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AN을 묶고 있죠? 그렇죠? AN이 묶어 있거나 AN이 정보 나왔을 경우에는 AN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땐 SN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 하나를 없애준다는 건 얘를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S에 n 플러스 1을 써줍니다. 여기에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S에 n 플러스 1이 될 텐데요. 여기도 똑같이 n 플러스 1이 대입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빼면 어떻게 돼요?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뭘까요? 네. 대답해. 아이, 말을 해. 쟤네가 말해야지 내가 하지. 말 어떻게 듣고 있냐고? 다 들려. 나 미래에서 왔어.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요. 네. 자, 우리가 SN 빼기 SN 빼기 1이 뭐였어요? AN이었죠? 왜?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얘는 1항부터 n-1까지 합이니까 쭉 사라져서 이거였죠. 그럼 얘도 n 플러스 1까지 항의 합이고, A의 n항까지 합이니까 빼면 당연히 A의 n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렇죠? 그럼 사라지고 3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an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2an 플러스 1은 3an이 돼서 즉 뭐가 돼요?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A1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N 쪽으로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얘네가 점화식에서 배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A 쪽만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S 쪽을 물어보면 AN을 S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치? 그럼 AN은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자, 여기서 S를 물어봤으면 얘를 대입, AN을 물어봤으면 이렇게 바꿔서 차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국룰이죠. 국룰인데, 그렇죠? 이쪽으로 하면 SN에 대한 조금 어려운 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현재 많이 지양되고 있어요. 니네가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꼴이라는 원래 점화식이 제일 유행을 타고 있었는데 얘를 지금 거의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어도 뭔가 좀 비수학적인 것처럼 풀어야 되는, 그렇죠. 옛날과 같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쓸 수 없는 이상 이쪽을 해서 SN을 구하는 건 약간 조금 문제가 지저분할 수 있어서 거의 다 이쪽이 이용될 거예요. 즉 A쪽을 이용하게 되는 거. 그렇죠? A쪽을 이용하려면 얘한테 SN 플러스 1을 만들어서 빼서 S들이 사라지게 해라 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반대로 만약에 S를 구하고 싶으면 AN을 사라지게 하고 싶어서 얘를 대입해라. 여기에. 근데 이쪽은 잘 안 나오고 이쪽이 거의 나오고 이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인데 첫 항이 1이니까 A는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이 되고 A10은 1 곱하기 2분의 3의 9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좀 아까 살짝 언급한 형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옛날엔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표현 정도 나오거나 표현도 그렇게 쓰는 걸 교육과정 자체 내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현재 10리터가 들어있는데 한 번 시행하면 물의 절반을 버리고 다시 3리터를 넣는다고 해요. n번째 시행에 남는 그릇의 물의 양을 AN이라고 할 때 A1 구하고 AN 어쩌고저쩌고. 자, 현재 10이 있는데 여기서 반을 버리면, 그렇죠? 반을 버리면 2분의 1만 남고 거기서 3을 넣으니까 어때요? 8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첫 시행의 물에 남은 양이겠죠? 자, 그리고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n번째 시행 후 이게 남아있었다면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우선 여기서 물의 절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절반을 버리니까 반만 남겠죠. 여기에다가 3리터를 넣으면 이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세우면 돼요. 이해돼요? 자, 현재 AN이 남아있었는데 물의 절반을 버리니까 2분의 1만 남고 거기에 3을 더해. 그러니까 다음에 남아있는 양이다. 그렇죠? 만약에 3분의 1을 버렸다? 그럼 3분의 2AN 하면 되고 4분의 1을 버렸다? 그럼 4분의 3AN 하면 되고 남는 쪽이 중요한 거예요. 남는 것의 비율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등비수열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유리창 통과 문제 혹은 뭐 어떤 별의 밝기 문제 이런 거 다, 그렇죠? 박테리아 문제 다 지수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자, 정확히 몇 배가 되는지를 보는 거면 줄어드는 것보다 얼만큼의 비율이 남아있느냐, 그 비율이 곱해지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게 되는 비율, 그게 변하게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써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끝났어. 뭐 어쩔 우와. 자, 벌써 수학적 귀납법이 됐군요. 그렇죠? 타임상 한 템포 쉬도록 하겠습니다.